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이 잘 이어지던 중에 황당한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결혼은 남편과 함께 일하고 생각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두 번째 시어머니였고 결혼 동안 항상 어머니를 잘 다루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어머니의 일면을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다투는 것 외에는 거의 다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에 실망하고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깨달았죠.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제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겪은 무모한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평생 조용한 삶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를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몇몇 여자가 직장을 찾아와서 기자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겠냐고 물었고 제가 김민정 기자냐고 물었어요. 저에게 왜 사기를 치고 다니냐고 물어봤죠. 제가 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제게 화를 내는 건가요? 막무가내한 자세로 이러지 마시고 좀 이해시키게 말씀해 주세요. 너 사기쳤잖아. 내가 우리를 속여 상품을 구매하게 했어? 너 정말 속고도 콩밥 한 번 먹어볼래? 회사 아줌마들은 크게 소동을 일으켜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어. 이해 못하겠지만 회사에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해. 왜 이리 막무가내하니? 왜 사람들이 많아서 쪽팔려? 아마도 내가 그렇겠지? 이년아 제발 조용히 해. 너 좀 맞을 필요가 있어? 여기 오면서 사무실이 급작스럽게 혼란스러워졌어. 산소폭구한 아줌마들 덕분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지. 충분히 막무가내인 아줌마들 때문이었어. 머리털을 잡고 소란을 일으켜 동료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나와서야 그 사태가 종식됐어. 결국 경찰서까지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됐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쫓아가고 다른 사무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경찰관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김민정을 사기당했다고 수범당했다고요? 맞아요. 이 사람이 공중파 기자라고 우기며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우리를 속여 돈을 챙겼어. 그렇지만 그는 기자가 아니었어. 돈만 빼앗아간 사기꾼이지. 앞서 기사를 보여주며 방송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람들을 속인 것도 말이 되나요? 게다가 협찬금으로 속여돈을 계속 챙겼다고요. 그러나 그녀들은 갔다 오자마자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경찰에게 손을 들며 간청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간단히 실수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찰관이 질문하자 정말 그랬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나는 이 아줌마들을 처음 봐. 네, 길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그것이지 않은데 기름 떨어지는 아줌마들이 하더라고요. 경찰관님, 그 사람들 전부 잡아가세요. 나는 피해자가 되었어요. 경찰관은 이 아줌마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너를 공격했느냐고. 나는 그때까지 이 아줌마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사기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합의금을 빼앗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아줌마들의 입에서 의외의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당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의 시어머니가 그랬대. 그 사람이 해준다고 하면서 우리 소년도 술을 봐주고 가회비까지 가져갔어. 그랬는데 나는 직접 만난 적이 있어? 전에 우리 식당에서 만났었지? 밥 먹으며 그 맛있어 하고 그랬었고. 그때 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때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 시어머니랑 같이 왔었어. 난 그냥 밥 맛있어 하지 않았는데. 이게 큰 실수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정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께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기자이자 맛집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한 분입니다. 아줌마들은 전부 맞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랐죠? 그 아줌마들이 제게 그렇게 찾아와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군인 후에 그 배우는 제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제 시어머님은 직업이 아주 다양했어요. 더울 때는 대학 교수가 되셨다가, 추울 때는 변호사가 되셨다가, 기분이 좋으면 회사 대표도 되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시어머님이 사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면 엄청난 일이겠죠. 제게도 몰랐어요. 남편이 말했더라고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계속 직업을 속이시고 돌아다니셔서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때 집에 찾아와서 우리를 엄청 골치를 앓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만 있었던 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점점 도를 넘어서 영역을 넓히셨어요. 결혼 2년 후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어머님 동네 부동산 아저씨와 친한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 이렇게 대단한 시어머니를 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돈도 보이는 양반인데 왜 저런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제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사칭을 하며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 않을 사칭을 하며 다니고 자신이 뭐든 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시니까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도 그쪽으로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요. 아버지가 사업가, 백슬래시사인 시어머니가 음대 교수라고요. 이 나이에 현역을 유지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조카가 음대를 목표로 하는군요. 그런 일도 있더군요. 정말 비싸다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러셨군요. 자신이 음대 교수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조카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여대 음대 교수라고 하시는 걸 듣고 어떻게 놀랐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 형이 조카의 대학 문제나 전공을 고민하거나 실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는데 다행히 현역을 유지하고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했나요? 말을 바꾸지 않고 평가료를 입금했어요.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길 바라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요. 그때는 정신이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신이 갖지 않은 직업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들이셨는지요. 그 자리에서 이체해드리고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또 한 번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자식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건지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그만두어야 해요.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이런 일은 절대 안 되는 거라고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정말 싫어해요. 어머님의 걱정을 향해 큰일을 벌일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간 게 아닌가 싶어서 초라하게 느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런 행동이 멈추는 게 다행이니 생각해야 해요. 맘만 먹으면 사기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저도 화를 내고 책망했지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게요.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 여러 직업을 찾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 사기꾼 시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나 며느리들의 직업으로 속임수를 써서 돈을 훔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사기로 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는 딸과 아들이 있었으며
자녀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로는 딸에게만 지원해줘야 했기에 제외되었고 며느리 중에 제일 어린 저를 많이 사칭했습니다. 그렇게 기자인 척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게 며느리라고 하며 전화도 했는데 누구를 속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기사도 썼는데 그 기사를 보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짜 명함을 만들어 전화도 시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뜯어내려는데 그 돈의 양도 참 대단했습니다. 기사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 여자를 잡으러 가서 결국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었던 것이 실화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복잡한 관계와 어머니의 부도덕한 행동,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과 시련이 잔잔하면서도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가족 문제와 사기 사건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주인공이 강하게 서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안타깝네요. 가족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인간의 속성을 어떻게도 변화시키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위기에서 어머니를 물에 빠뜨려 놓고서도 아빠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내 얘기는 듣는 척 못하겠다고 말을 해야 했어. 나도 어머니를 도왔을 텐데 당신이 일처리를 망친 줄 아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어머니를 도와준 적이 많을 거야. 그런 건 한둘이 아니라고. 남편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대. 우리 집에서 돈 관리는 남편이 했어. 돈을 잘 관리해서 남편을 믿고 있었어. 하지만 나가 어머니를 도우려 할 때 어머니를 도왔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은행 어플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남편이 어머니에게 따로 용돈을 주고 있었어. 카드 내역을 확인하니 어머니가 원하던 것을 다 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모아둔 재산이 줄어 있었어. 당신 정말 못하는 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런 일 없는데. 장모님은 돈 잘 보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미안해.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엄마와 똑같이 소중히 다루는 게 중요해. 돈을 버는 것과는 다른 문제야. 긴 이야기는 필요 없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당신을 믿었는데 엄마를 위해 그 돈을 썼다는 게 믿기 어려워져서 신뢰를 잃었어. 돈 관리는 앞으로 제가 맡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돈을 관리하게 되어서 남편이 지금까지 관리해온 저희 통장을 다 제가 맡아서 관리하게 됐어요. 그동안 저희가 그냥 번 돈만 모아놓았다면 상당한 금액이 있었을 텐데요. 어느 순간에 수천만 원이 확 사라지고 통장에 1분의 돈조차도 없어져서 제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어머님에게 흔들리는 사람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게 신뢰를 완전히 잃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님께 고백했어요. 어머님이 일하러 나가신 동안에 시댁을 방문해서 아버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서도 크게 놀라셨고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해주셨어요. 미안하다. 아까 내가 면목이 없다. 우리 집안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 우리가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 어떡하냐. 내가 갚아줄 수 없는 노릇이고 내 몸만 괜찮았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용돈 주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더는 우리를 걱정하지 말아줘.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돈을 써도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버님은 어떻게 생활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어머님이 돈을 관리해 주세요. 제가 여기 전체를 잘해주며 효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니 조금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절약하면서 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약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전 버릇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댁은 예전에 정말 잘 살던 곳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무역업을 하셨는데 정말로 잘 되셨다고 합니다. 때에는 집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말달리 진정 좋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큰 타격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전까지 정말 고결한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렸고 회복한 뒤 허언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충격이 컸겠지만 그럼에도 다행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머님의 증세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셨고 결국 우울증과 허언증이 생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님께서 이 병을 자신이 일이 잘못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몰래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용돈을 그만 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일하실 때 밥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혼나고 근데 다시 아버지한테 벌집처럼 달려가어 아버지에게 다 말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들이 돈을 다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 간에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나요? 어머님께서는 모성애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공금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어머님에게 돈을 다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도 이혼의 이유인 줄 모르시나요? 아들, 어머니 덕분에 갈 때까지 보러 가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계세요. 네, 그래도 기존에 주던 것은 그대로 주세요. 용돈까지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반으로 줄이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래는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 정도씩은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대화하다 보니 그 돈을 받기 싫어졌어요.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는 돈은 자식의 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저도 힘들게 번 돈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제게도 쉽게 주는 금액이 아니고 피처럼 소중한 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주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용돈을 보내지 않을 테니까 알아요. 한쪽으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시어머니라고 불러서 막 소리쳤어요. 어머님께서 언제쯤 제 옆으로 온전히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속은 적도 있었는데 한마디도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전화할 때마다 화가 나서 예전에 제안했던 것들, 기분 나쁘게 한 일들이 다 떠올라 그날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어머님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나이키듯이 지내며 티아웃 가죽 갔어요. 그 말 때문에 화가 좀 풀려요. 그러나 미련 많은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돈을 원했지만 거절해야 했어요. 정말 진짜 역대급 빌런 아니세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날 저희 엄마가 무릎이 불편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를 돌아보려는 중 시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도 팔이나 허리가 아프다며 도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병원을 나오던 중 시어머니가 다시 제게 전화를 해오세였는데 저희 엄마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내 엄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데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오늘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이 다 달라서 통증이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실수를 받아봤는데 최대한 무릎을 안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짧게라도 입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고. 얘기를 들으니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이야, 걱정이 많아서 어떡하니 너도 걱정이 많지? 어머님은 도수 치료 다니느라고 몰랐는데 받으면 개운하다는구나. 보험이 있으니까 도수 치료 받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구나.
부인도 보험이 있는 거니? 아, 엄마는 보험이 없다고 했어? 예전에 어려울 때 다 해약해 버린 거래? 그래서 병원비가 그냥 다네. 병원비가 부담이 되겠다. 연고를 주사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겠다. 3번은 더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가격도 크고 고통도 크겠지. 어른들과 함께 병원에 갈 때는 결제를 자식들이 해줘야 하고 그럼 보기에도 좋고 엄마도 든든하다는 거겠지? 병문안 가야 되니까 알려줘야 하겠어. 오늘 보니까 안색도 안 좋고 걸음걸이도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되더라고. 이러면 사돈이 병문안을 많이 해야 하니까 꼭 알려줘야 해. 알았지? 그리고 내일 시간 있어? 나가서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가정에 수리할 일이 있어서 내일 집에 들르고 싶어요. 내가 쉬는 토요일인데 남편은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한다고 해요. 괜찮아. 나만 있으면 돼. 내일 조금 들르니까 그때 보자. 그럼 이만 끝내겠다.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전화를 받고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해온 나쁜 감정들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저를 걱정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될 입장으로서도 어머님이 어머님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내 집에 왔을 때 생각한 대로였어요. 어머님, 환영합니다. 힘들지는 않았죠?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너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돈을 벌고 있으니 원래 약속한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너네가 다 갚아주셔서 월급을 받으면 일부 너에게 드릴 예정이야. 아,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이 쓴 돈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용하세요. 용돈도 안 드리고 있으니 그 돈으로 충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마음이 편하게 하고 싶어. 빚을 갚아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푼씩이 모여서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특정 기간에 자동 이체를 통해 돈을 보내기 위해 통장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이 일이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아, 우리 정말 괜찮은데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이 생활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로 제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 중이라 통장 복사본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를 말리려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다달이 돈을 주고 싶으시다며 괜찮다고 하셔서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감정적인 호통을 하셨는데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통장을 찾으셨습니다. 어머님 모습이 180도 변한 느낌이었고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통장을 찾아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지만 프린트 기능을 갖춘 복사기가 있는 거실로 나왔더니 어머님은 순식간에 통장을 가져가셨습니다. 엄마, 그 행동은 좀... 이 통장은 이제 내 거야. 이것을 잡으려고 힘들었던 내 모습을 당신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돈을 너에게 보내는 것인가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했고, 엄마,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 통장을 내놓으시라고 해요. 너의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되냐며 친척들에게 돈을 퍼주는 게 너무 순진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너무 격한 눈빛으로 외르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이딴 소리를 어디서 말을 쫑알쫑알 알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됩니다. 어디 있는데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당신 생각을 알아보겠어요. 요즘 많은 번 놀라워요. 그래 비실이요. 또 간절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치만 당신은 그거 아니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또 연락하지 않겠죠. 중요한 거료 다시 또 연락 안 왔죠. 끝 하셨죠. 이제 끝나야죠. 왜 건강한 소리에도 절대적 안 되었지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되었네. 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닙니다. 이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죠. 왜야 난 아무것도 하나 못 본다. 미쳤니? 약속해야죠. 이건 듣는 게 힘들어. 레크 소울을 안겨준다. 절대 의미가 없어. 이상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전혀 이런 건 처음인데 제가 이렇게 되다니.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 미처 말도 없이 간다고이. 정말 모자라요. 결과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은 거요. 요즘 눈 같이 역시진 아줌마예요. 이제 다 도움 안 되겠죠. 내일의 느낌을 승낙하사 입안의 분위기 얼굴을 붙들어요. 가족들을 생각해야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얼굴을 처량한 얼굴이 프리징합니다. 결국 옆을 많은 것을 고려하는데 나 더는 좋은 비가 그치면 그만이죠. 저는 이 언니의 말에 위대하게 응했어요. 불이 나게 살았어요. 오늘도 안녕히 살았습니다. 이 통장은 이제 내 거야. 이것을 잡으려고 힘들었던 내 모습을 당신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돈을 너에게 보내는 것인가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했고, 엄마,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 통장을 내놓으시라고 해요. 너의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되냐며 친척들에게 돈을 퍼주는 게 너무 순진했어요. 그러라고 하는 거니까 한평생 은행에 가보자. 안 가본 것 같아서 모르겠지만 요즘은 필요 없어. 가져가. 어머님은 좀 당황해했어. 좀 우물쭈물하니까 제가 몰아붙였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자식들을 돈 벌어주는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함부로 말해. 돈 버신다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야 돼? 결혼했으면 시댁에 충실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용돈 다 줄이고 시부모단 돈 주는 게 말이 돼? 진짜 답답해. 누가 듣면 돈 빼돌리는 줄 알겠어. 얼마 받아야 속이 시원해. 자식이 벌어들인 돈 다 써서 피해복전 다 했는데 왜 저희가 줘야 해? 처남들이랑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선물 사줬어. 그런 돈 왜 우리가 줘야 해? 그동안 말 못한 게 다 나와서 어머님 얼굴이 하얘졌어. 그리고 또 말했어. 자식 대해주고 며느리는 제압하려고 하는 거야. 조종하지 마. 넌 날 속이려는 건가? 은행 가서 돈 다 꺼내서 아들 타줄 건다. 그래야 넌 우리에게 큰 소리 못 칠 거야. 200만 원 받으면서 아들 명대로 시집 들어가고 남편한테 고백하고 널 가만둬야겠다. 아야, 200만 원 챙기는 주인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않다. 그 버릇 고쳐줄 거니까 너 준비해. 어이 없었다고요? 어머님은 나에게 무시했던 겨우 200만 원도 못 보시면서 200만 원을 비하했다. 나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아니에요. 정정제가 올 때가 도착한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님. 그동안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통장의 첫 페이지에 내가 회사에 입사하고 받은 월급이 기록돼 있어요. 몇 년 전에 받은 금액이에요. 확인해보세요. 어머님은 나를 한층 더 명심하며 뭔가 시키라는 눈빛으로 통장을 열어보시지만 나의 통장을 보자마자 놀라셨어요. 아니, 너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결혼할 때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통장에는 수년 전에 500으로 기록돼 있고 지금은 스타트업으로 이직해 임원으로 들어가 연봉을 업받고 있어요. 제 첫 월급이었죠. 지금은 얼마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제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결혼할 때 어머님에게 남편이 그랬었죠. 어디서 일하는지 자세히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남편도 알 거니와. 자기 엄마가 부자 아들 며느리가 오면 돈 달라고 계속 할 거니까 말이에요. 자기 엄마께서도 있잖아요. 솔직하게요. 그런 말씀하시지 않다면 그렇다는 게 아니겠죠. 엄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아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 준다고?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이 제 편을 들어 월급을 속이자고 한 게 제일 꼬치인 멘트인 그 말을 계속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그리고 놀랄만한 이야기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어제는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은 미련이 없어졌어요. 제가 서랍에서 이혼 소장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보여드리며 이혼 소장이라고 설명했죠. 사실 남편도 정말 징글징글했어요. 제가 시댁에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미친 인간이 월급이 들어오면 다음 날 모든 돈이 제 통장으로 넘어오도록 설정해 놓았는데
남편이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그 돈을 현금으로 빼서 어머님께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에게 걸릴까 대비해서 어머님께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첫사랑이자 완벽한 이상형이었는데 하고 싶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고 싶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님에게 그만 퍼주세요. 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퍼주는 건지요. 결혼할 때도 돈 없다고 어머니를 사서 집과 혼수도 다 드렸잖아요. 어떻게 어머니를 끊어낼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만히 살아야지. 사람은 못해야죠. 바로 내가 사람을 위한 독소야. 나는 이미 그만하고 싶어. 더 이상 싫어. 이것은 병이야.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는지. 엄마가 힘들어하고 내게 의지할 뿐. 나도 어찌할 수 없어. 내 와이프는 힘들지 않은 것 같아. 진실을 말해봐. 나야 어머니가 제게 의지하기 시작했어. 너무 피곤해. 지금 그만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래서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난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가장 중요해. 아이를 어떻게 천륜해? 그럴 수 없어. 나는 엄마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당신도 이해해 주세요. 뭐라고 이해는 무슨 이해? 왜 나랑 결혼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게 했어? 왜 나랑 결혼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 당신은 미쳤어. 그날 내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고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매우 늦은 이혼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내게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이해하고 살아도 된다고 말했어. 제가 거기서 그를 때려 맞췄고 정신 차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가 버릴 돈으로 어머니에게 퍼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됐어요. 제 삶을 찾아야 해요.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서를 보냈고 남편은 주말에도 바쁘다며 회사에 나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상 남편과 별거 중이었어요. 엄마가 몇 일 잘 해준다니까 이혼 생각이 살짝 흔들렸는데 통장 문제로 더욱 더 흔들렸어요. 그것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별말 없이 그저 떠나고 싶어 했어요. 사기당하고 돌아서고 남편을 한 명 선택해서 살려고 했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벼랑간 삶을 버텨서 살 수 없는 집안에서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려고요. 그저 아들을 데려가서 내버려 두거나 구워 먹거나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다른 집에 소중한 딸을 주고 고생시키지 말아주세요. 남편과 나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명심하고 옛일을 반성하길 바랄게요. 이만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1,500으로 계신가요? 제게 그만이 피를 불영하세요. 불사백가 들어받고 나면 능욕을 받고 효덕을 받기만 하면서 쉽게 사는데 꽤 불편할 수 있어서 아들과 이혼을 통해 그 효도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쉬워요. 광송은 과거로 목저이며 간섭해서 일을 망쳤잖아요. 어머니가 초이라 할 땐 제가 말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그 자비스럽게 교정되기 전에는 자식들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늘 성격을 고치고 싶어 미안합니다. 아들이 나에게 세뇌당하고 그래서 잘하지 않을게.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녀가 미안하다고 했어? 그날 그녀를 돌려보낸 이유로 그녀가 다시는 내게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찾아와 사과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예요. 제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와 이혼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가 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당신의 엄마는 물세례를 한 적이 없겠지? 여기가 어디라고 돈을 요구하러 왔니? 다른 집에 자신의 소중한 딸을 미워하면서 고생시키고 사과를 하고 웃길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인간으로서 못되었고 나는 당신을 믿지 않겠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다시 오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혼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발 이혼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혼례도 하지 않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숨긴 빚을 갚아주고자 한 건데 그게 큰 죄로 여겨져 승소했어요. 이혼은 참 힘들었지만 다행히 우리는 아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전부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제 시어머니가 정확히 그런 분입니다. 썩어있는 부분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제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함께 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돌팔매를 맞아도 제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